좀 큰 틀에서 좀 설명해 볼게. 이제 지난 시간에 이제 수체계와 시계체계를 다시 잡는다고 했잖아. 수체계가 오히려 뒤로 나오고 지금 시계체계를 잡고 있다. 그러면 식 중에 뭘 할 거냐? 시계 연산이니까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를 해야겠지. 그걸 가지고 또 뭐 할 거냐? 라는 거야. 좀 다른 얘기 좀 해보자. 항등식에 대한 이야기를 할 거야. 항등식 설명해봐. 항상 성립하는 등식이다. 좋아. 그래서 어쩌라고? 항등식 하면 떠오르는 게 뭐야? 항상 뭐 하는? 성립하는 등식이야. 그거 가지고 뭐 한다는 거야, 그러면? 얘 역할이 뭐야? 얘는 뭐 하는 애야? 항등식은 뭐 하는 애야? 항등식은 얘인데, 항상 성립한 등식인데, 얘 가지고 우린 뭐 해? 어디다 써먹어? 이제 외워. 항등식 왜 공부하냐고? 뭐의 변형? 꼴의 변형을 하기 위해서 우리는 항등식을 공부한다. 그러니까 어떤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과정에서 주어져 있는 식을 다른 형태로 바꾸었을 때 해석 가능한 경우들을 말하는 거지. 아주 단순하게 말이야. 이런 거잖아. 방정식을 풀고 싶어. 이 방정식을 풀고 싶은데 그냥 말고 이 방정식을 뭐 해서 인수분해를 해서 이렇게 해를 구하는 거잖아. 그지? 이 과정에서 잘 살펴봐. 우리는 방정식을 풀기 위해서 무엇 했죠? 그러니까 인수분해를 했지. 인수분해한 이유가 뭐야?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뭘 했어? 뭘 바꿨어? 바로 모양을 바꿨어. 항등식은 주어져 있는 식의 모양을 바꾸는 역할을 하는구나. 문제를 해결하기 더 수월한 형태로 바꾸는 거구나. 그러면 항등식에는 뭐가 있습니까? 항등식의 종류에 아는 거 다 설명해봐. 뭐 있어? 방정식의 기본적인 거 연산법칙, 교환결합 분배법칙, 그리고 뭐 있어? 곱셈공식과 인수분해. 우리가 지금까지 이렇게 배웠다는 거야. 알겠는 거야? 이번에 오늘 말고요. 다음 주에 여기다 하나 더 배울 거야. 어쨌든 다시 한번 항등식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자. 항상 성립하는 등식이야. 뭐 예를 들어서 x 더하기 x는 2x예요 라고 등식을 썼어. 얘는 뭐야? 얘는 뭐야? 뭐냐고 이게 뭐예요? 이렇게 물어봤어요. 뭐야 이거? 항등식이라고 대답하는 거라고. 근데 x 더하기 x를 2x라는 뭘로? 꼴을 바꿔주는 거야. 쉽게 생각하면. 이해됐을까? 이건 무슨 법칙이야? 분배법칙이죠. 그러니까 여기다가 2라고 쓰고 3x 이렇게 쓰면 누구나 알아먹는 거잖아? 근데 이걸 2라고 안 하고 1이라고 하니까 대답을 못하네. 이상하네. 자, 다시. 자, 우리는 항등식을 왜 공부하나까지 생각을 한 번에 해야 된다고. 한 샷으로. 다시 항등식은 항상 성립하는 등식이야. 그러니까 식을 계산하는 결과를 말하는 거야. 식은 이렇게 계산하세요 라고 식의 계산법을 알려준 거나 마찬가지야. 우리는 식의 계산법을 왜 알아야 돼? 문제 해결하기 위해서.
문제 해결을 위한 꼴의 변형을 하는 게 항등식이다.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 같은 식인데 표현되어지는 모양을 바꾸는 게 항등식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항등식엔 뭐 있냐 물어보면 뭐라고 말하면 돼? 너가 아는 항등식을 대봐. 연산법칙과 곱셈공식과 인수분해 이런 것들이 있다. 기본적으로 중학교 3학년 과정으로 나오는 곱셈공식은 싹 다 안 다치고 이제 수학 1으로 넘어왔더니 뭔가 추가가 됐단 말이지요. 그냥 무식하게 외우는 게 아닙니다. 한번 보세요. 제곱은 이렇게 곱하는 거고 이 결과가 어떻게 나와? 이렇게 둘 곱한 거 하나 그 다음에 이렇게 둘 곱한 건 하나인데 A, B 곱하기 BA A, B하고 BA하고 두 개 나오니까 이게 이렇게 나오죠. 너무나 당연한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A-B의 제곱은 어떻게 생각하라고 했지? 우리가 부호를 도입한 거는 모든 연산을 덧셈으로 바꾸기 위해서였죠. 그러니까 이 마이너스 B를 어떻게 생각해야 되냐면 A 더하기 마이너스 B의 제곱으로 생각하면 마이너스 B는 제곱하면 플러스가 되니까 여기는 안 바뀌는데 이 두 번째 항 여기 자리에 B가 아니라 마이너스 B가 들어가니까 뭐가 되는 거야? A제곱 마이너스 2AB 플러스 B의 제곱이야. 이게 중3 복습이라면 이제 3번 곱해보자. 그러면 어떤 일이 생기는지 생각을 하고 답을 찾아보자. 자, 이렇게 3번을 곱했다. 그러면 나올 수 있는 항의 종류가 동류항 정리 끝내면 뭐뭐 있겠는가 생각을 해보자고. A만 3번 곱한 거 있고 그쵸? B만 3번 곱한 거 그러니까 빨리 찾을 수 있는 거 먼저 한번 빼보자. 이건 빨리 찾을 수 있는 거. 그 다음 생각해 볼 수 있는 건 뭐냐면 A 2개에 B 하나. 그러면 자, 덩어리를 잘 보고 설명을 잘 들어야 돼. A 제곱 B란 항이 나오겠죠. 이거 어떻게 선택합니까? 3개의 괄호 중에 A 2개, B 하나를 선택하는 거지. 그러면 A 2개 선택할 거 컨비네이션 3의 2가 되겠지. 이걸 이렇게 생각해도 돼. 또는 이렇게 써도 상관없어. A 2개가 아니라 B 하나 선택했어요. 이렇게. 이해됐을까? 그 다음에 어떻게 될까? A, B제곱 항은 마찬가지로 3개의 괄호 중에 2개의 B를 선택하는 것. 이렇게 이걸 생각을 해내야 된다고. 3개의 괄호 중에 A 2개를 선택하나 A 없는 B 하나 선택하나 똑같죠. 여기까지 오케이? 그러면 A 마이너스 B의 세제곱이라는 건 A 더하기 마이너스 B까지 묶어서 세제곱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어디가 문제가 되느냐? 홀수 거듭 제곱된 항 얘네 둘이지. B가 짝수 거듭 제곱되면 플러스가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a 세제곱 마이너스 b 세제곱 그 다음에 플러스 이거 값이 3이잖아요. 3 a 제곱 b여야 되는데 이게 마이너스 b니까 하나 곱했으니까 여기가 마이너스. 그 다음에 더하기 3. 자, 마이너스 b가 제곱돼서 플러스가 됐죠. 여기까지 오케이? 해서 설명을 해보자면 a 더하기 b의 세제곱과 a 더하기 마이너스 b의 세제곱은 식으로 따져보면 둘이 완전히 동일한 식입니다. 여기까지 오케이? 생각이란 걸 이렇게 해보는 거야. 자, 좋아. 그러면 마저 따라와봐. 지울게요. 4제곱 해봐. 안 쓸 거야. 중간 과정 안 쓰고 바로 생각해보자. 항이 몇 개 있겠어? 일단 A만 4개 선택하는 경우가 있겠지. 이 결과가 윷놀이 결과랑 같다는 거야. 생각을 해봐. 이건 윷놀이 결과와 같아. 앞면, 뒷면 4개 던져요. 와, 같은 상황이다라는 걸 마저 설명해 볼게. 그 다음 항은 어떻게 되겠어? A 세제곱에 B 하나. 3개 뒤집고 하나 엎어져 있고. 그 다음 A제곱, B제곱. 그 다음 A에 B 세제곱 플러스 B 4제곱. 여기까지. 그런데 어차피 최고차항들은 각각 1일 거라는 건 너도 나도 다 알아요. 요걸 생각을 해보자. 여기 뭐가 들어가겠냐? 일단 괄호가 몇 개 있어? 몇 덩어리가 곱해져 있어? 4덩어리 중에 몇 개? 3개 또는 1개. 그렇지? 그러면 컨비네이션 4의 1일 거야. 이건 얘 2개, 얘 2개죠. 컨비네이션 4의 2를 선택하는 경우. 얘는 다시 컨비네이션 4의 3을 선택하는 거지만 얘랑 어쨌든 값이 같죠.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위에다 수를 써보면 1, 4, 6, 4, 1이지. 모, 도개, 걸윷 똑같죠? 같은 상황이라는 거야. 그러면 여기가 마이너스가 붙으면 어디에 마이너스가 붙어야 될까? B가 홀수계 곱해진 거. 이해됐을까? 이건 나중에 이항정리라는 과정에서 한 번 더 다루게 될 거거든요. 근데 봐봐. 2학년, 중학교 2학년 2학기 경우의 수와 확률. 그 다음에 나중에 이제 선생님이랑 인덱스 확인했으니까 순열과 조합이 한 번 더 보일 때 나오죠. 그리고 별도로 확률과 통계라는 고등과정이 또 있어. 이제 거기서 이항 정리가 나오는데 이건 사실 한 맥락으로 이해가 가능한 것이기 때문에 이항 정리까지 빼서 선생님이 한번 설명해 보면 A 더하기 B가 개수만 따져보면 1, 1이죠. 그 다음 A 더하기 B의 제곱은 개수만 따지면 어떻게 됩니까? 1, 2, 1이죠. A 더하기 B의 세제곱 개수만 따져보면 어떻게 됩니까? 1, 3, 3, 1이었죠 방금. 그리고 4제곱의 개수만 따져봤더니 어떻게 돼? 특징 보여? 경로의 개수죠. 경로대로 더해지는 거지. 1은 1인데 여기는 1 더하기 2, 여기는 2 더하기 1, 1. 또 1 더하기 3, 4, 3 더하기 3, 6, 3 더하기 1은 4, 1은 1. 이해됐을까? 이런 구조가 있다.
그래서 나중에 뭐 하키스틱 이렇게 대각선으로 쭉 더해서 끝에서 꺾으면 이 합은 얘와 같아요. 몰라도 돼. 아무튼 조금 더 확장해봤어. 앞으로 만나게 될 거야. 이거는 고등학교 2학년 문과 선택하면 뭐 3학년일 수도 있고, 그때 이제 확률과 통계에서 배우는 이항정리인 거고, 이항정리의 원리를 이용해서 개수 찾는 건 이거야. 근데 이게 중학교 2학년이면 이해 못하고 고등학생이 꼭 돼야만 이해하느냐 그 수준이 아니라 선생님이 한꺼번에 같이 보여드린 겁니다. Did you get it? 됐어요. 자, 그 다음 거. 그러니까 지금 4제곱은 선생님이 책에 없는데 알려드린 거죠. 그럼 5제곱짜리는 못 구할까? 가능하겠지. 그래서 요 1번 여기 요거 어떻게 쓰느냐? 여기 여기 옆에 자리 있죠? 개수만 놓고 따져보면 컨비네이션 3의 0, 컨비네이션 3의 1, 컨비네이션 3의 2, 컨비네이션 3의 3. 참고로 언제나 이건 1이야. 따로 개수를 선생님이 컨비네이션으로 설명한 이유가 이걸 그냥 무식하게 외우는 게 아니라 조합의 기본 원리로 전개되는 거다 라고까지 알아둬야 나중에 차수가 높아지는 고차식에서도 크게 불편함 없이 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 두 번째 거 설명 들어갑니다. A 더하기 B 더하기 C의 제곱이야. 이건 괄호가 몇 개 있니? 곱해진 괄호 2덩어리짜리죠? 근데 각자 자기 제곱 나오겠죠? 그 다음에 이 생각을 하는 거야. A, B랑 같은 항은 몇 개 나올까? 그렇죠. A, B 곱한 거랑 BA 곱한 거. 뭐가 2개씩? 둘 곱한 거 2개씩. 그 다음에 정계식 그냥 동류항 정리하기 전에는 몇 덩어리의 곱셈이 나올까? 몇 개의 곱셈이 나올까? 지금 항이 몇 개야? 3개. 3개짜리 곱하기 3개짜리 하면 곱셈할 수 있는 쌍은 몇 개가 나올까? 동류항 정리 전에. 9개가 있겠지? 그럼 이게 항의 개수가 9개짜리인지를 확인하면 돼. 하나, 둘, 셋. 그 다음에 이거 둘이니까 이거 6개죠. 9개 다 나왔죠. 이 생각도 매칭하면서 하셔야 됩니다. 좋았습니다. 자, 4번입니다. 3번. 에이, 3번 해보자. 자, 3번 보세요. 다른 거 써볼게. 없네? 이거 변형에 있어요. 변형식 가보면 있습니다. 됐죠? 근데 이 식에서 이 짓을 한 거야. 여기가 A 더하기 B가 있지. 여기도 A 더하기 B가 있지. 그치? 이항해봐. A 세제곱 더하기 B 세제곱은 이항해보면 A 더하기 B 하나짜리가 와서 묶이고 그 다음에 어떻게 될까? A 더하기 B의 제곱 마이너스 3AB가 되겠죠. 그쵸? 그러니까 막 외우지 말라고. 3번식은 1번식으로 변형해서 나오네요. 이해됐을까?
그러면 이제 여기만 정리해주면, 여기 뒷부분을 정리해주면 어떻게 되느냐? a제곱 마이너스 ab 플러스 b의 제곱 앞에 a 더하기 b, 이거 전개하면 a 세제곱 더하기 b의 세제곱이 나오더라. 그 다음에 마이너스인 경우 굉장히 많이 헷갈려 하거든요. 안 됩니다. 헷갈릴 이유가 없다. 왜? 이 자리에 뭘 넣으면, b 대신에 마이너스 b를 넣으면, 생각을 해보자고. a 더하기, 여기가 마이너스 b였어. 그러면 a 제곱하는 거 부호 안 바뀌겠죠? 여기 어떻게 되겠습니까? 플러스 되겠죠? 여기 b가 마이너스가 됐으니까. 그러면 플러스 ab에 마이너스 b지만 제곱하면 플러스니까 그대로 가죠. 는, 여기는 a 세제곱 마이너스 b 세제곱해서 부호는 마이너스. 여기까지 됐을까? 요거는 좀 정리해야겠죠? 외우는 데 도움이 됩니다. 그냥 외우는 게 아니고. 그래서 언제나 같은 꼴에서, 흡사한 꼴에서 마이너스 처리하는 거 그냥 제일 나쁜 게 이거죠. 뿔뿔뿔뿔뿔뿔 뿔마마 뿔 뭐 이렇게 막 음유를 넣어서 외우고 하는 놈들이 있는데요. 전혀 의미 없습니다. 시간 지나면 헷갈려요. 그냥 플러스였던 녀석 하나를 마이너스로 바꿨다 이렇게 생각하는 게 낫습니다. 그래야 A가 마이너스인 경우 뭐 물론 자리를 바꿨으면 되겠지만 이게 두 문자 중에 하나를 마이너스로 바꿔서 한 거구나 라고 인식을 해야겠죠. 자, 4번식 설명 들어갑니다. 4번식에는 요렇게 써놓으세요. 4번식 그냥 생각하지 말고 이 식은 x에 대하여 쓴 식이다. 그러니까 x가 문자고 a, b, c는 계수상수. 그렇지. 역할을 할 거야. 그리고 생각을 해. 생각을 해보자고. 너무나 당연한 얘기인데 생각을 조금만 해보면 얘를 x에 대하여 내림차순 할 거야. 최고차항 뭡니까? x의 세제곱, 그 다음이 x의 제곱, 그 다음이 그리고 상수가 떨어지겠죠. 우리가 이런 식의 전개를 할 때 제일 편한 게 뭐냐면 최고차항하고 상수항이죠. 상수항 A, B, C 나오는 거 개나 소나 다 알아. 이제 2차항 보자. 자, 2차항 계수는 어떻게 선택한 거야? 괄호에서 상수항 몇 개? 한 개의 x제곱이죠. 그러니까 여기서 a를 선택했다면 x 선택한 거겠지. 그 다음 1차항은 x를 하나만 선택했다는 건 나머지 두 괄호에서 뭘 선택했다는 거야? 그치. 상수 두 개의 x 하나를 선택했다는 거겠지. 뭐라고 쓰면 좋을까? 이거 a 더하기 b 더하기 c, 즉 합이야. 그럼 얘는 뭐야? 둘씩 곱한 거의 합이야. 머릿속으로 이 생각을 해야 돼. 이 생각을 하라고 써놓은 식이 얘야. 그냥 놓고 외우라는 게 아니고
저 식을 통째로 외우라는 게 아니고 주어져 있는 식을 전개했을 때 x에 대하여 내림차순 정리하면 최고차항부터 상수항까지 어떻게 전개될까? 그리고 얘는 괄호 하나당 항이 몇 개씩 있는 경우죠? 2개짜리죠? 싹 전개하면 곱하는 순서쌍은 몇 개 나올까? 동류항 정리잖아요. 8개죠. 보자고. 1개, 3개, 3개, 1개. 8개 맞네요. 여기까지. 자, 여기서 연결해서 그러니까 이걸 원리로서 이해하느냐, 원리를 빼고 이해하느냐의 차이는 하나를 더 붙여서 써보면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습니다. 다음을 전개하세요. 너가 불러봐. 그렇지. x 4제곱으로 시작하겠죠. 그 다음 x 3제곱이면 괄호 넷 중에 3개는 x, 하나는 상수죠. 뭐라고 하면 돼? 그렇지. 그 다음에 그치, 둘씩 곱한 거의 합이죠. 둘 곱 합, 둘씩 곱해서 합 x 제곱. 그 다음에 셋 곱 합 x. 왜냐면 상수 3개를 곱하고 x는 한 번. 그 다음에 뭐야? 그렇지. 이게 전개식이 어떻게 되겠구나가 눈에 보이면 할 수 있는 말이겠지요. 이렇게 해서 곱셈 공식 첫 번째 4개씩 설명 끝났고요. 5번 별표 2개 암기. 설명 안 하나? 선생님이 암기 쓰고 가만히 있으면 설명 해줘야 돼? 한번 보자 그래도. 봅시다. 지금 여기서 뭐 할 거냐면 얘를 내볼 거야. 그런데 얘는 아이고. 얘야. 왜 자꾸 위로 올라가는 거야? 다시 여기 세제곱 있고 여기 세제곱 있죠? 넌 좀 빠져 있어라 이렇게 말을 해 놓을 거야. 다시 세제곱 더하기 세제곱은요? 세제곱 더하기 세제곱은 어떻게 돼? 그 다음에 이렇게 나오죠. 이해돼 안 돼? 아직 안 됐어? 될 것 같아? 된 것 같아?
여기까지 이해됐을까? 근데 모양이 얘만 안 예쁘잖아. 어? 그럼 얘를 어떻게 해? 마이너스 AB로 만들고 3AB랑 얘를 곱한 걸 바깥으로 빼서 얘랑 동량 정리하면 되겠지. 그렇게 해서 모양을 맞춰준 거야. 뭐라고? 모양을 여기가 순환식이 되도록 모양을 맞춰준 거라고. 그러면 이걸 유도하는 전반적인 과정이 약간의 억지가 있죠. 그러니까 여기 순환식 만들려고 여기를 바꿔준 거니까. 그렇다고 항등식은 맞는데 또 곱셈공식 아니란 말이야. 그래서 결론 외워라. 외우는데 이유 없이 외우는 건 아니고 유도 과정은 보여줄 수 있어요. 근데 유도 과정이 그렇게 매끄럽지도 않고 그건 순환식 만들기 위해서 이렇게 항을 정리하는 느낌이 있잖아. 그러니까 통째로 외우시고 왜 별 두 개냐? 지금 주어져 있는 애들 중에 가장 이렇게 논리적으로 나머지는 다 설명이 가능하거든. 약간 설명이 직관적으로 안 된단 말이지. 자, 두 번째가 있습니다. 요 괄호. 요 괄호 여기. 여기 별 두 개야. 이건 굉장히 많이 쓰이는 식이기도 합니다. 이 식은 나중에 만나게 될 건데 절대부등식이라는 단원에서 쓰이는 한 번 더 튀어나오는 식이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써놓으세요. 얘는 2분의 1 괄호 a-b제곱 b-c제곱 c-a제곱을 더해서 2로 나눈 거야. 일단 두 배를 해보면 변형에 있어? 그래도 써놔야 하샤. 요 식이 있잖아. 이거 두 배 한 식이거든. 얘한테는 뭐가 필요해? a제곱 플러스 b제곱. 얘한테는 b제곱 플러스 c제곱. 얘한테는 c제곱 플러스 a제곱. 이렇게 넣어주면 완전지 없이 세 덩어리 나오죠. 이거 때문이야. 다른 거 없어. 뭐 어차피 오늘 설명은 변형식까지 갈 거니까 여기서 하나 더 체크해야 될 게 아마 변형식이 나올 거예요. 그래서 일단 요 정도까지만 추가 곱셈 공식, 기본 공식에서는 요 정도 설명합니다. 그러면 얘를 갖다 써먹을 때 기초문제야 당연히 기본 문제, 기초문제에서는 너 이 곱셈 공식 아니를 물어보겠지. 곱셈 공식 자체를 이해하고 있냐? 이렇게 물어보겠지. 실전 문제는 뭘까? 아까 얘기했잖아. 항등식 왜 공부해? 문제를 해결하는데 꼴을 바꿔줘야 될 때가 있어요. 그때 써먹는 게 항등식이다. 문제 해결을 위한 꼴의 변형. 그러니 실전에서는 물론 이런 게 실전 문제로 나올 리가 없어요. 나올 리가 없다. 아하. 마이너스 불편하게 여기지 말라. 어떻게 생각하라? 이거 어떻게 생각해야 돼? 더하기 마이너스 1로 생각해. 오케이? 여기도 어떻게 생각해? 더하기 마이너스 1로 생각해. 그러니까 써져 있는 거는 얘가 여기로 와야 좀 모양새가 맞기는 하죠. 마이너스 둘 곱이니까. 위치상. 전개 잘 해보시고요. 좀 더 쉬는 시간에, 선생님 문제 풀 시간 간단하게 기본 문제 줄 거야. 당연히 바로 곱셈고식 변형이 연결이 돼야 돼요. 연결이 돼야 돼. 4번, 5번 묶어서 별표. 방금 설명하려고 했는데, 나와 있어서
바로 어느 부분? 이 부분이 5번식이야. 5번식에서 설명하고 있는 건 얘야. 그 다음 4번식 옆에 색깔 있는 볼펜으로 딱 써놓으세요. 야, 5번식이 0이 된다는 건 어떤 상황일까? 제곱 더하기 제곱이 0이야. 이게 무슨 말이야? 셋 다 0이 되려면 어때야 돼? 그렇지. 그래서 어떤 결론에 이르느냐? A, B, C가 같거나 또는 A 더하기 B 더하기 C가 0이면 A, B, C가 같거나 셋의 합이 0이면 뭐라고 할 수 있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다 날아가죠. 그쵸? 이면 A 세제곱 더하기 B 세제곱 더하기 C의 세제곱은 3ABC가 된다. 그런데 이걸 기계적으로 외우는 놈들 나중에 잘 못 써먹습니다. 이 두 조건 중에 이 조건이 훨씬 더 중요해요. 왜 그러냐? 한번 읽어봐봐. 이거 그냥 읽어보면 어처구니 없고 이딴 거를 왜 외워요? 하는 부분이 있어. 잘 봐봐. 뭐 하면? 셋이 같으면 셋 다 뭐가 돼? A가 되든지 B가 되든지 C가 되든지 그냥 셋 다 A라고 해봐. 읽어봐. 셋 다 A라고 놓고 읽어봐봐. 아니지. 이게 뭐야? A 세제곱 더하기 은 3A 세제곱. 이해돼? 그러니까 셋이 같으면 이게 되는 건 너무나 당연한 거야. 너무나 당연한 거고 포인트는 여기 있어. 근데 얘까지 그냥 묶어서 외우는 게 좋다. 왜냐면 이게 도형 문제로 풀릴 때는 도형 문제로 해결될 때는 이 조건이 주로 나옵니다. 도형 조건에서 쓰이면 대표적으로 삼각형인 경우 정삼각형 조건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저 식을 갖다 써먹을 때 조건식을 쓸 때 저 조건식을 갖다 써먹는데 문제에서 물어보는 게 뭐 도형과 관련된 거면 도형에서 세변 길이합이 0일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묶어 쓴다. 아무튼 4번 옆에다가 요거 꼭 써놓으세요. 좋았습니다. 그러면 곱셈 공식이랑 곱셈 공식 변형 밑에 있는 얼토당토않게 쉬운 확인 문제들 있지요? 앞에 거. 18쪽, 25쪽 확인 문제 지금 18페이지랑 25페이지 확인 문제 플러스 곱셈 공식 또 쓰면서 외워집니다. 외우는 것도 외우는 건데 이걸 이제 문제 적용하면서도 외워지는 게 많아. 뭐랑 비슷하냐면 이제 뭐 구구 곱셈 열심히 먼저 외웠지만 나중에 실제로 곱셈 하면서 더 많이 외우게 되거든. 필수 예제. 맞춰봐. xy 곱한 거에 2까지 곱할 거죠. 그럼 4xy가 나와야 될 거고 그 다음 12가 나와야 될 거고 6이 나와야 될 거야. 4, 12, 6. 2번? 전개 이해돼요? 이 정도는 될 것 같고 다르게 요거는 이제 개수 있을 때 조금 헷갈릴 수 있기 때문에 요건 해볼게요. 그럼 맨 앞에 거는 x 세제곱일 거고 맨 끝에 거는 27y 세제곱 이렇게 나올 거야. 3 곱하기 x 제곱
3y 이렇게 쓰는 게 편하고, 그 다음 3 x 하나에 3y가 통째로 제곱되죠. 이 부분 때문에 그래, 이 부분 때문에. 그래서 x 세제곱 9x제곱 y 27xy제곱 27y 세제곱 이렇게 나오겠다. 이렇게 분필을 잘 부러뜨려 먹는 거야? 됐어요. 넘어갑니다. 생각보다 많이 틀려, 애들이. 이것 때문에. 요거 때문에. 개수 있을 때 조심해서. 한 번에 암기로 풀려고 하지 말고 한 단계를 꼭 거치세요. 한 단계 꼭 거쳐라. 그러면 하 난이도 이제 볼 일이 없죠, 사실은. 다음을 전개하라. 어떻게 전개해야 될까? 다음을 전개하세요. 두 가지 방법을 보여드릴 테니까, 두 가지 방법을 보여드릴 테니까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세 가지 방법을 보여드릴 테니까 생각해봐라. 어디까지가 같아? 그럼 어떻게? 치환해서 너는 a제곱 더하기 2a 마이너스 3. 자, a제곱하면 그냥 쓰자. 요렇게 a제곱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2a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전개를 했다. 그럼 당연히 동류항 있으면 동류항 정리해주고, 이게 한 가지 방법. 두 번째 방법은 이런 게 있겠다. 너는 x제곱 플러스 2x 마이너스 1 더하기 4 x제곱 더하기 2x 마이너스 1 이렇게 곱했어. 그러니까 요거 제곱할 거죠. 제곱해봐. 너 제곱 너 제곱 너 제곱 플러스 1. 그 다음 2에 둘 곱. 그럼 이렇게 둘 곱한 다음에 2까지 곱해. 이렇게 둘 곱한 다음에 2까지 곱해. 보여? 그 다음 이렇게 해서 2까지 곱해. 더하기. 그 다음 요거 전개할 거죠. 그치? 하고 요거 동류항 정리. 4차 다음에 3차항, 2차항 여기, 여기, 여기. 1차항 얘랑 얘. 보이니? 또 요런 게 있어. 생각해. 이 판단은 어떨지 모르겠어. 내 입장에서 이게 항이 9개짜리야. 곱하는 순서쌍이 9개짜리야. x 4제곱으로 시작해요. 세제곱 만들 수 있는 항이 어떻게 돼? 얘랑 얘죠. 똑같네? 어떻게 됩니까? 2차항 만들 수 있는 게 순서쌍이 하나, 둘, 3개죠. 그쵸? 순서대로 다 써도 되고,
즉 마이너스 x의 제곱 플러스 4x의 제곱 플러스 3x 제곱 1차항 만들 수 있는 거 마이너스 2x 플러스 6x 상수항 만드는 거 마이너스 3 마지막 방법 뭐야? 그냥 그냥 예. 나한테 뭘로 할래 그러면 나는 이걸로 해. 뭐 그냥 전개식이니까. 셋 다 할 줄 알아야겠죠. 두 번째 방법이 괜히 쓸데없이 복잡하게 생각한 방식이에요. 일반적으로 첫 번째 방법으로 푼다. 같은 항이 있으면 치환해서 푼다. 이게 좀 평범한 방법이고요. 자, 4번 볼게요. 4개짜리 전개하라네요. 자, 4개짜리 전개하라고 합니다. 쌤이 이 문제를 한 2가지 방법으로 풀어볼 건데 그냥 싹 다 전개. 싹 다 전개. 아니지. 우리 중학교 방법도 생각을 해보자. 중학교 때 이렇게 좀 곱해야 될 덩어리가 여러 개가 있고 다 1차식으로 돼 있어. 그리고 1차항이 모두 1이야. 그러니까 나름의 규칙을 가지고 있어. 그럴 때 뭘 보죠? 중딩 방식입니다. S1. 중학교 방식으로 해야 되나? 뭐 공통점 찾는 거. 뭐에? 상수들의 뭘 본다? 합 또는 곱이 뭐한 같은 짝짓기. 누구누구 짝이야? 요렇게 짝짓는 거죠. 짝지어봐. 짝짓고 뭐 해야 돼? 전개해야 돼. 그럼 어떻게 됩니까? 아니지. 아니잖아. 요렇게 짝지어야 되죠. 어떻게 됩니까? x제곱 플러스 2x 마이너스 3. 또 하나는 x제곱 플러스 2x 마이너스 8. 얘는 x제곱 플러스 2x 전체의 제곱 마이너스 11 x제곱 플러스 2x 더하기 24 이렇게 되겠죠. 전개하면 이제 아래식 나옵니다. 이게 1번 방법. 2번 방법. 전개식 원리. 어떻게 됩니까? x 4제곱. 그 다음 합 x 세제곱이죠. 어떻게 됩니까 그러면? 그쵸? 이제 둘곱 합입니다. 그럼 경우의 수가 몇 가지 나옵니까? 몇 개 나와요? 4개? 아니 6개 나오죠. 6개 나온다. 어쩔 수 없어. 6개 해야지. 자, 둘씩 곱합 어떻게 되느냐? 2, 마3, 마4, 마6, 마8, 뿔 12 x제곱 셋 곱합 셋 곱합 4 빼고 셋 곱하기 이런 식으로 어떻게 될까? 6 3 빼고 셋 곱하기 8 그 다음 마이너스 2 빼고 셋 곱하기 마이너스 12 마이너스 1 빼고 셋 곱하기 마이너스 24 x 상수 플러스 24 우리 이 정도 계산을 너무 이렇게 고통스러워하지 맙시다. 여기까지 이해됐을까? 자, 다음 방법입니다. 자, 세 번째 방법. 선생님이 지금 이 문제에 대한 좀 접근을 3가지로 보여주는데,
뭐가 더 좋은 거야를 말하는 건 아니야. 오해하지 마. 언제나 오해하지 마. 셋 중에 내가 생각을 이런 방향으로도 할 수 있고 저런 방향으로도 할 수 있다는 시야 자체를 넓히는 게 중요합니다. 자, 지울게요. 분석형으로 풀어볼게. 분석형으로. 이 문제는 분석이 가능합니다. 왜 그러느냐? 조건하고 결과식이 나눠져 있기 때문이에요. 결과식이 뭐냐? 요게 결과식 물어보는 거야. 맞지? 조건식 따로 안 써도 뭐가 조건이냐? 너를 전개했더니 두 번째 줄이 됐어요. 첫 번째 줄 전개했더니 두 번째 줄이 됐어요. 이게 조건이야. 현재 이제 요렇게 첫 번째 줄과 두 번째 줄 묶으면 이게 조건이 됐어요. 그냥 쓰면 안 되겠지. 조건식 옆에다 뭐라고 쓰느냐? 이건 뭐야? 이건 뭐야? 그렇지. 바로 그거야. 정의 내리는 걸 잘해야 돼. 얘는 뭐야, 그럼 얘는? 무슨 식? 항등식. 항등식이니까 뭐가 가능해? x값에 뭘 넣든 다 성립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걸 어떻게 보냐면 너의 값을 구하기 위해 이 항등식에 적당한 x값을 적당히 하나씩 넣어보자. 뭘 넣어볼까? x에다가 1 대입해보자. 그럼 어떤 일이 생깁니까? 아니, 이거 얼마 이거? 0이죠. 그럼 1을 대입하면 0은 어떻게 돼? 1 더하기 a 마이너스 b 마이너스 c 더하기 24. a 마이너스 b 마이너스 c는 얼마? 마이너스 25라는 걸 얻을 수 있어요. 그 다음 x에 2를 대입하면 다시 x에 2를 대입하면 위의 식은 0이 돼서 편한데 아래 식에서는 이거 봐봐 8, 4 이렇게 나오죠. 그러니까 그게 귀찮으니까 그 다음 x에 마이너스 2를 대입해 볼 거야. 왜 뿔만 나눠주는 게 마이너스 1이잖아. 해보자. 그럼 어떻게 됩니까? 마이너스 1 대입해 보세요. 마이너스 2 곱하기 마이너스 3 곱하기 2 곱하기 3 얼마? 36이죠? 아래다가 식 한번 써보자. 36은 1 마이너스 a 마이너스 b 플러스 c 플러스 24 나올 수 있는 게 뭐야? 마이너스 a 마이너스 b 플러스 c는 11. b값 나오고 그쵸? 야 근데 a 더하기 b 좀 짜친다. a-c하고 b를 구할 수 있네. 그럼 x에다 0을 대입하는 건 의미가 없어요. 그냥 a, b, c 다 사라지잖아요. 그럼 또 x에다 얼마? 또 얼마? a-c. 하기 싫었는데 2를 대입해 봅시다. 하기 싫었는데 0은 16 더하기 8a 마이너스 4b 마이너스 2c 플러스 24. 근데 얘네 둘 연립하면 b값 나오잖아요. b 나오면 대입하고 또 a, b 연립방식 풀 수 있겠죠. 이게 세 번째 항등식을 이용한 분석형 문제야. 근데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뭔가 문제까지 분석해서 항등식 조건으로 어떻게든 저렇게 끌고 가서 풀었는데 요 앞단을 생각해 보자고. 앞단에서 선생님 설명했던 게 뭐였어요? 둘둘 짝지어서
치환해서 전개하는 방법. 두 번째는 그냥 전개식, 그냥 깡계산이라고 해보자. 두 번째가 깡계산이야. 세 번째가 항등식 성질이잖아. 그러면 그냥 느껴지기에 뭐가 더 고차원적인 풀이 같아? 그치? 세 번째 항등식이 뭔가 수학을 잘하는 애들이 쓸 것 같은 방법이죠. 근데 어때요? 막상 해보면? 세상 쓸데없는 비효율이죠. 그럼 이 방법이 나쁜 방법이야? 아니에요. 우리는 수학에 대한 입장이 어떠해야 되냐면 이런 거지. 갈 거야. 교통수단이 자동차도 있고 자전거도 있고 비행기도 있어. 그러면 걷는 것도 있어. 그러면 A라는 지점에서 B라는 지점까지 가는데 어떤 교통수단이 좋은 거야? 이건 어때? 어떤 교통수단이 좋아? 뭐에 따라서? 뭐에 따라서? 아니지. 거리만 있을까? 여기가 걸려있는 어떤 조건들. 여기서 여기까지 얼만큼 거리가 먼지. 길 중간에 혹시 강 같은 게 있진 않는지. 강을 가로지르는 숨은 다리가 어딘가에 있는지에 따라서. 야, 이게 거리가 200m밖에 안 돼. 거리가 200m야. 차 타고 갈 거야? 걷던가? 자전거를 타겠지. 야, 여기서 여기까지 거리가 400km야. 뭘로 갈 거야? 뭐 비행기 타는 게 제일 빠르겠지. 근데 비행기 타려면 어때? 돈도 많이 들고. 이게 무슨 얘기냐면 주어져 있는 상황이 무겁고 복잡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생각의 깊이를 더 많이 에너지를 써야 되는 방법이라고 해보자고. 내가 생각하는 에너지를 더 많이 쓰더라도 이거 외에는 방법이 없어. 예를 들어서. 왜냐면 주어진 시간 안에 가야 되니까. 가장 좋은 건, 가장 좋다고 해야 될까? 가져야 될 자세는 주어져 있는 문제의 상황을 분석하고 내가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의 가지수들을 나열한 다음에 제일 적합한 거, 제일 적합한, 영어로 하면 옵티마이즈죠. 생각을 옵티마이즈 해야 돼. 가장 적당한 거. 할 수 있는 방법이 한 가지밖에 없다. 최악이죠. 근데 이 특히 수학 공부하는데 약간 현학적인 애들이 있어. 현학. 내가 더 많이 안다는 거를 보이기를 좋아하고 굳이 그렇게까지 하지 않아도 되는데 괜히 복잡하게 푸는 거. 그건 수학을 잘하는 게 아니라 뻘짓거리 하는 겁니다. 자, 5번 문항은 뭐 스킵해도 될 것 같아요. 기본 전개식들에서 6번은 별표. 어려워서는 아니고요. 짝지을 수 있겠습니까? 얘네 둘이 짝이고 얘네 둘이 짝이죠. 우리가 곱셈 공식을 달달달달 외워야 하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왜냐? 전개하면 어떻게 되는지
해보면 알아. 전개하는 것까지만 할 거면. 근데 그게 아니라 주어져 있는 문제의 조건을 알아차리는 거. 아, 얘 짝꿍들이 요렇게 형태적으로 짝을 이룬다라는 걸 인지하는 거, 알아차리는 거, notice 하는 거. 이게 중요하다. 그럼 첫 번째 묶음이면 어떻게 됩니까? 이렇게 되죠. 그 다음 두 번째는 그럼 합차되죠. 그러고 보니까 곱셈공식에서 하나 빼먹었네? 아니? 잘 봐라. x 6제곱 마이너스 y 6제곱 인수분해 해볼 거야. 이렇게 되는 거 알겠니? 이렇게 되는 거 알겠어? 그러니까 뭐가 빠졌어? 곱셈공식이 넘어와서 이거 써놓으세요. 빠뜨리고 할 뻔했네. 곱셈공식에 추가해야 될 곱셈공식입니다. 이해되느냐? 하고 나니까 안 한 게 생각이 나네. 어. 아마 교육과정 개편될 때 얘가 빠졌나 봐. 평생 안 써먹으면 모를 거야. 써먹습니다. 알아두셔야 돼요. 요거까지 곱셈공식 편에 써놔야 돼. 개념편에. 오늘 개념 숙제는 곱셈공식과 곱셈공식 변형 2차식은 안 해도 되고 3차 이상 써놓은 거 2번씩 쓰세요. 알겠죠? 뭐 쓸 수 있어야 됩니다. 7번 봅니다. 어이씨, 이게 확대가 안 돼. 어떻게 하면 좋아? 어쩜 좋니? 어떻게 하면 될까? 어떻게 하면 좋을까? 뭔가를 하나 놓고 변형해볼까? 자, 가장 단순하게 이런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A 더하기 B 더하기 C를 X라 치환해보자. 그럼 어떻게 됩니까? X의 제곱 더하기. 두 번째 어떻게 돼? 이렇게 되는 거 알겠습니까? 그래서 이거 뭐 전개하고 정리하면 이렇게 되겠죠. 4x제곱. 그 다음 마이너스. 얘네들 나오겠지. 1차항으로. 어떻게 나올까? 4에. 이거 나오는 거 알겠냐? 이거 나오는 거 알겠냐? 그 다음에 플러스. 그 다음 뭐가 나오겠냐? 이렇게 나오겠지. x가 뭔데? 이게 a 더하기 b 더하기 c잖아. 그럼 얘랑 얘랑 어떻게 되겠냐? 그럼 답은 이거겠네. 두 번째 방법. 또 써보자. 맨 앞에 거부터.
두 번째 자리. A만 마이너스죠. 그러니까 A 들어가 있는 항만 마이너스지. 그 다음에 B만. B 들어간 자리 첫 번째, 두 번째 거죠. 아이씨. 네 번째 거. 아이, 네 번째. 자, C 들어간 자리만 마이너스. 이대로 더하라는 거죠. 각 자리가 얼마입니까? 남는 거 뭐가 좀 나? 나한테 풀라고 했으면 이렇게 시작해도 이렇게 할 것 같긴 하거든. 근데 생각을 할 거 아니니. 괜히 이쪽으로 왔다가 간단해지지 않고 복잡해지면 어떨까라는 걱정이 든다면 한 톨의 걱정이라도 있으면 차라리 빠른 전개식이 나올 수도 있어. 다시 한번. 시간 안에 정확하게 풀기가 목표라고. 멋지게 푸는 게 멋지게 푸는 게 목표가 아니야. 뭔가 멋들어지게 푸는 게 목표가 아닙니다. 식을 변형하고 치환하고 이런 것만 좋은 방법이 아니라는 거죠. 선생님이 선생님 풀이로 써주니까 이걸 다 썼지. 어떻게 썼겠어? 띵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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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같은 거 툭툭툭툭툭툭 이렇게 쓰는 방법도 아니야. 좋은 건 아닌 것 같아. 생략해서 쓰는 거는 안 좋은 것 같아. 나쁜 습관이 드는 것 같아. 다 쓰세요. 그렇게 풀 거면. 다 써서 다 계산해서 푸는 거 나쁩니까? 그런 거 없다. 자, 곱셈공식 변형입니다. 26쪽이죠. 필수예제. 안 합니다. 1번은. 이건 했던 거잖아요. 3-1에서. 할까? 2번. 2번 해보자. 자, 보면 이런 생각을 하는 거야. 시계값 문제죠. 선생님이 물어본 게 식의 값이야. 할 때 뭐 생각하라 그랬어? 아니지. 1번으로 생각하는 게 뭐야? 각 문자의 값 자체를 notice 할 수 있느냐죠. 그러니까 조건을 만족하는 A, B 순서상을 빠르게 찾을 수 있다면 그냥 그거 갖다가 대입하면 된다. 보여 안 보여? 직관적으로 보여 안 보여? 차가 사고 곱해서 1이 되는 거 보여 안 보여? 모르잖아. 직관적으로 안 오잖아. 이거 아니면 뭐야? 조건 변형, 결과식 변형이죠. 조건식과 결과식의 변형이야. 에이씨. 결론은 식을 변형해서 대입하는 거죠. 식 변형. 근데 어느 한쪽만 변형을 할 거냐, 양쪽 다 변형할 거냐 이 차이인데. 딱 봤을 때 그래서 곱셈 공식을 통째로 머릿속에 결과적으로 외워져야 되는 게 얘를 어떤 식으로 변형하는 게 좀 나을까? 요 식을 바로 쓸 수 있구나라는 걸 알아차릴 수 있다. 어이. 외워두셨습니까? 곱셈 공식 변형? 네, 보셨으면 바로 대입 가능합니다. 그죠? 이게 64 더하기 3 곱하기 AB 1이고 곱하기 12에서 답은
76이다. 되었느냐? 근데 AB 값을 구하라 하면 구할 수 있어요. 2차 방정식으로. 2차 방정식의 근해 공식을 이용하면 A, B 값 각각 따로따로도 구할 수 있어요. 미친 짓이죠. 한번 보여줘. 아, 가장 현학적이고 멍청한 짓. 즉, 뭔가 있어 보이게 문제 푸는 방법. 그러니까 제일 하면 안 되는 짓을 보여줄게. 선생님, 저는 A와 마이너스 B를 근으로 갖는 X에 대한 2차 방정식을 구해보겠습니다. X제곱 마이너스 4X 플러스 1은 0입니다. 그럼 내가 여기서 구할 때 A 세제곱 더하기 마이너스 B의 세제곱을 구해보려 합니다. 야, 마이너스 1이어야 되네. 이해됐어? 뭐 하는지 이해됐어? 선생님? A에는 2 더하기 루트 5를 마이너스 B엔 2 마이너스 루트 5를 지금부터 세제곱을 해보겠습니다. 이 짓거리 하는 게 제일 멍청한 짓 같지? 그러니까 수학은 진짜 여우같이 풀어야 돼요. 그런 현학에 빠질 수 있는 여지가 많아, 여기가. 다만 그 길로 가면 어떤 결론에 이르겠다가 일단 1차적으로 보여야 됩니다. 이 방향으로 가면 한 요 정도 풀이 과정과 이 정도의 시간이 걸리고 이 정도의 정확도가 나오겠다. 라는 걸 생각해보고 주어져 있는 방법 중에 가장 적절한 걸 선택하는 자세. 이렇게 개 쉬운 문제를 개 어렵게 푼다. 그래 놓고 나의 풀이는 멋져. 나 진짜 최고야. 이렇게 생각하는 짓은 하지 말자. A가 B보다 더 큰 값을 구하라고 합니다. 에이, 이건 해볼까요? 조건이 A 곱하기 B가 2야. 뭐 하고 싶어져? 근데 둘 다 0 아닌 거 아니까. 첫 번째 식이 A, B를 다 곱하면 어떻게 됩니까? 3AB가 되니까 6이죠. 그러면 이거와 이걸 가지고 A-B를 구하려 하면 이게 낫겠죠. 근데 A가 B보다 더 크다니까 A-B는 뭐 해야 돼? 양수해야 돼. 이거 루트 씌워서 양수하면 되겠죠. 2루트 7. 오랜만에 나왔네. 그놈의 야, 아우.
x는 1보다 크대요. 아, 여기다 써놔. x는 1보다 크다. 여기다 써놔. 요거까지. 요렇게 확장해서 쓰는 습관은 디폴트 기본값이다. 이기야. 돌아와. 조건식 보고 결과식 봐봐. 어떻게 푸는 게 좋겠는지. 물어보는 게 뭐지? 아이씨. 그렇지. 시계값. 이건 시계 값을 물어보는 거야. 어떻게 풀 거야? 적당한 x를 생각해 볼 수 있어? 그렇지. 그럼 끝나는 거야. x는 2다. 2가 또 올랐으면 끝입니다. 4-4분의 1이죠. 4분의 15 하고 끝나는 거고, 다만 이거야. 그럼에도 이게 딱 떨어지지 않는 상황이라면 이걸 찾아야 합차로 제가 나오겠죠. 그건 생각을 해보자. 이 둘을 연결할 수 있는 방법은 뭐가 있습니까? 제곱식이죠. 요거죠. 고로 x-x분의 1은 양수여야 되니까 얼마? 그래서 저거 이렇게 둘 곱하는 거죠. 최소한 요거는 하고 가자라는 마음으로 봤습니다. 으쌰. 6번까지 하고 좀 브레이크 했다고 합시다. 어떻게 하면 좋을까? 얘는 변형식이 다양하죠. 근데 이 변형식, 다양하대. 두 개 떠오르죠. 뭐 있습니까? 이걸 써먹던지 아니면 이걸 써먹든지, 이거 아니면 이걸 이렇게 변형을 해봐야겠죠. 근데 주어져 있는 조건을 봐봐. 주어져 있는 조건이 너에게 소리치고 있는 게 있어. 그게 뭐야? 이걸 소리치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갖다 써먹기에 위의 식이 더 편한 거야? 아래 식이 더 편한 거야? 위에가 더 편하죠. 아래는 이것도 계산해야 되잖아. 이것도 변형해야 되잖아. 여기는 그러니까 내가 주어져 있는 식의 값을 구하기 위해서 식을 변형하더라도 어떤 꼴로 변형해야 대입하기가 좀 더 수월하겠는가를 따져봐야겠죠. 얘가 좀 더 수월하죠. 8 더하기 3 곱하기 2 답 14 끝. 되겠습니까? 좋습니다. 그럼 이런 문제를 지금 이렇게 중간중간 풀어가는 과정에서 곱셈 공식과 곱셈 공식 변형은 결국 그걸로 쓰이는 거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어떻게 꼴을 바꿔줄 거냐. 결국 항등식은 꼴의 변형이 목표다. 문제 해결을 위해서. 근데 이런 꼴의 변형을 고등학교 1학년 1학기 처음에 들어가면서 배우는 거잖아요. 언제까지 써먹는다고? 끝까지 써먹는다.
이렇게 식을 다루는 거. 초등학교 2학년 때 999곱셈 외운 거 언제까지 써먹어? 끝까지 써먹는 거랑 똑같아. 그 역할을 합니다. 앞으로 어떤 단원에서든 고등학교 몇 학년에 어떤 과정에서든 고등학교 1학년 때 하는 항등식은 계속 써먹습니다. 자, 뒤에 문제가 좀 있죠? 개념도 오늘 샘플 하나 더 나가겠는데 20번까지 있어요. 자, 할 거 하고 처리할 거 처리하면 뭐 금방 끝나겠네요. 좀 쉬었다 갑시다. 5분만 쉬었다가 하고 7번 변형은 어렵지는 않을 것 같아요. 여기 조건 다 나와 있잖아. 그지? 근데 이제 얘가 지금 개수가 조금 안 맞죠? 아? 2배 해주면 되는 거니까 넘어가면 될 것 같고요. 8번. 요거 한번 해볼까? x세제곱 x세제곱분의 1을 더하면 어떻게 될까? 원래는 어떻게 돼? x 곱하기 x분의 1에 x 플러스 x분의 1 이렇게 나오겠죠? 근데 이게 1이잖아? 그럼 이 문제는 뭘까? x 플러스 x분의 1을 구하세요 라는 거겠죠. 구하는 거는 어렵지 않을 것 같습니다. 9번으로 갑니다. 다음을 계산하세요. 어떻게 하면 되겠냐? 그냥 계산하면 되겠지? 그냥 계산하면 되겠지? 네, 해볼까? 봐봐. 9, 9에 00 2개의 99야. 더하기 9900이. 이것도 되겠지. 될 거야. 되는데. 딱 봐도 뭐가 기본 베이스겠습니까? 그치? 100을 x로 두면 99는 뭐 돼? x 마이너스. 그 다음에 1001은 x제곱 플러스 1 플러스 x 마이너스 x 플러스 1에 x제곱 플러스 1 마이너스 x. 그럼 이 식은 x세제곱 마이너스 1 마이너스 x세제곱 플러스 1. 답은 마이너스 2. 뭐 이런 거 하라는 거죠. 이 난이도 안 나옵니다. 그러니까 시험 기준으로 보면 이 정도도 뭐 그냥 기본이죠. 요거는 기억나죠? 도미노. 근데 뭐가 없어 지금? 트리거가 없잖아. 시작해야 될 값. 앞에 트리거 얼마 필요한데? 이 식에서 트리거로 뭐가 필요합니까? 합차 연속해 가려면 뭐가 필요해요? 앞에 없는 게 3-1이 있어야 여기서부터 이제 해서 3의 16제곱 마이너스 1 이렇게 가겠죠. 그런데 이 3-1이란 항 자체가 없다가 생겼잖아. 그럼 어떻게 해줘야 돼? 값을 이렇게 맞춰줘야겠지. 끝이야. 별표. 지금 너 값 못 잡았어. 앞에 3-1이 있으려면 2분의 1에 3-1까지 곱해야겠다. 트리거가 필요하겠다. 그죠? 이거 자릿수 문제네. 얘도 100을 x로 놓고 정리하는 게 좋겠네요. 그죠? 그럼 너는
3x의 플러스 1의 제곱 더하기 얘는 2x 마이너스 2의 2x 플러스 2. 에이. 해서 하시면 됩니다. 실제 값까지 구할 수 있네요. 그죠? 12번. 직사각형의 넓이 88. 직사각형의 둘레. 그러니까 여기 길이를 A라고 놓고 여기 길이를 B라고 둡시다. 뭐 어쨌든 이제 요 직사각형에 대한 이야기니까. 알고 있는 거 뭐야? A, B가 얼마입니까? 88입니다. 근데 묻는 거 뭡니까? 2에 A 더하기 B. 이거 물어봤죠? 그럼 이것만 가지고 구할 수 있는 거 있습니까? 없죠? 단 대각선 길이. 대각선 길이가 반지름과 같은 거기 때문에 A제곱 더하기 B의 제곱은 이게 숨어있는 조건이죠? 이거는 찾아냈어야 된 숨어있는 조건이야. 그러니까 이거는 그냥 3학년 1학기, 중학교 3학년 1학기 문제죠. 그냥. 캐치했습니까? 좋았습니다. 와우. 13번. 이야. 별표. 7제곱이네. 이 문제 어떻게 풀면 좋을까? 일단은 이렇게 한번 정리를 해봅시다. 엑소야 얼마야? 얼마야? 1이죠? 떠오르는 거 있어? 그렇지! 그러니까 그게 기본적으로 장착된 시계값을 바라보는 입장이 있어야 나올 수 있는 답이야. 뭐냐면 선생님 더해서 2고 곱해서 1이면 1, 1입니다. 답은 2예요. 이렇게 푸시면 되긴 하는데 문제는 뭐야? 얘가 딱 떨어지지 않아. 즉 직관성이 매우 떨어지는 상황이야. 직관력이 좀 떨어져. X, Y가 각각이 얼마인지 직관적으로 알기가 어려운 상황을 위해서 설명합니다. 아시겠죠? 먼저 쭉 해보자. 생각해. X 4제곱 더하기 Y 4제곱은 어떤 식을 변형해 가면 좋을까? 요렇게 변형해 가면 좋습니다. 지금부터 잘 보세요. 요거 쓰세요. 이 문제는 요걸 쓰세요. X 5제곱 더하기 Y 5제곱은 어떻게 가면 좋을까? 그냥 보셔요. 얘는 얘를 기반으로 갈 거야. 이렇게 전개하면 X 5제곱 Y 5제곱이 나와. 근데 얘 X 5제곱 Y 5제곱이 아닌 것들은 지워야 되죠. 마이너스 X제곱 Y제곱에 X 플러스 Y항은 없애줘야 돼.
이게 x제곱 y세제곱 x세제곱 y제곱 이 녀석이야. 됐니? x 6제곱 더하기 y 6제곱은 뭘 써도 이건 진짜 다양하게 나오거든요. 그냥 이렇게 요걸 기반으로 해도 되고요. 세제곱 기반으로 해도 되고 다양합니다. 근데 x 7제곱 더하기 y 7제곱이면 어떨까? 요렇게 곱하면 x 7제곱 y 7제곱 나오죠. 근데 빼줘야 될 게 어떻게 생겼어? x제곱 y 4제곱이랑 x 4제곱 y 3제곱 이걸 빼줘야 되거든. 이걸 빼줘야 돼. 이거 어떻게 돼? 마이너스 x제곱 y 세제곱에 x 플러스 y 얘를 소거를 해줘야 하겠다 해서 만약에 이번 문제처럼 x1, y1 대입해서 끝나버릴 수 있는 문제라면 땡큐. 그런데 그렇게 이쁘게 딱딱 떨어지지 않는 상황이라면 직관성이 떨어진다면 어떨까? 이걸 다 구해가야 돼. 근데 적어도 얘 필요하고 얘 필요하다는 거는 알 수 있죠. 그러면 이제 얘는 우리 원래 곱셈 공식에 있었으니까 찾아낼 수 있고 x 4제곱 더하기 y 4제곱은 여기서 찾아가야 되고 그래서 실전 문제에서는 이런 구조로 내진 않아요. 이런 얼토당토 않는 구조로 내진 않습니다. 그래도 문제를 풀어 답을 맞춘다라는 관점에서 바로 봤을 때 선생님 x에 1, y 1을 대입하면 끝납니다. 그래서 답은 2입니다. 3초 안 걸리게 바로 팍. 그거는 실전에서만. 근데 이거 외에 할 줄 아는 방법이 없으면 안 되죠. 그래서 이게 가장 정석적인 상황이니까 이거 다 쓰세요. 써야 됩니다. 근데 x 6제곱 더하기 y 6제곱은 변형식이 원체 많아요. 그래서 x제곱 더하기 y세제곱 기반으로 해도 돼요. 뭐든 상관없다. 14번 되겠죠. 이건 기본 변형식 했으니까. 해? 안 해도 되겠지? 15번은 또 마찬가지긴 한데 너 좀 헷갈릴 수 있겠다. 보자. 그쵸? 이제 그 정도 눈썰미는 장착을 하셨죠. 예. 여기서 조건을 봤더니 어때? x 마이너스 x분의 1은 2예요. 그리고 x의 값을 실제 값으로 구해보려고 봤더니 x가 어떤 값이야? 2차 방정식을 줬으니까 바로 판단되잖아. 판별식이 제곱수가 아니라면 무리수다. 그쵸? 판별식이 제곱수면 유리수근을 갖는다. 이 정도는 알고 있는 거. 안 되잖아, 인수분해가. 즉 얘는 직관적으로 대입할 x값이 없는 거야. 이 상태에서 x-제곱 마이너스 x-제곱분의 1은 이제 요 바로 위에 14번 문제처럼 계획을 잡아봐야 됩니다. 자, 변형식 써볼게요. 뭘 기반으로 해야 될까?
이렇게 하면 x-제곱 마이너스 x-제곱분의 1은 나오죠. 그런데 쓸데없는 애가 있어. 또 뭐가 있어? x 마이너스 x분의 1이 더 추가로 나오죠. 그러니까 이만큼 빼줘야겠지. 빼줘야 될 건 보고 판단하시면 됩니다. 요렇게. 이해됐을까? 식변형은. 자, 이거는 뭐 어떤 고정된 식은 아니에요. 고정된 식은 아니고, 여기 뒤가 마이너스 x 5제곱분의 1이잖아. 그러면 여기 뒤에 따라붙는 항의 부호가 서로 반대해야 하겠구나 정도인 거죠. 그 다음 변형식 한번 오랜만에 한번 써봅시다. 그럼 x제곱 플러스 x제곱분의 1을 우리가 조건에서 만난 이 녀석을 기반으로 변형을 해보자면 x 마이너스 x분의 1의 제곱 마이너스 2니까 이 값은 2입니다. 그 다음 x제곱 마이너스 x제곱분의 1은 x 마이너스 x분의 1의 세제곱 더하기 3의 x 마이너스 x분의 1 14. 그래서 결론 준식은 주어져 있는 식은 얘는 2 곱하기 14 마이너스 2니까 답은 26 이렇게 떨어지겠죠. 이걸 이제 또 x를 구한다고. x는 (1) 뿔마 루트 2입니다. 즉 x는 1 플러스 루트 2. x분의 1은 뭐야 그러면? 되겠지. 역수가 마이너스 1이니까. 이거 역수니까. 그럼 얼마야? 루트 2 마이너스 1이네요. 마이너스 1 플러스 루트 2네요. 그래서 5제곱을 해. 1 더하기 루트 2를. 정신 나간 짓이죠. 그래서 내가 실제 x의 값을 구해서 수를 처음부터 다 계산해서 들어간다. 야 차라리 그게 낫겠는데? 아니야, 이건 식변형이 훨씬 나아. 라는 두 가지 길의 끝으로 가면 각각의 길로 갔을 때 이 두 길은 어떨까를 머릿속에 한번 비교하고 시작할 수 있는 감각이 필요하겠죠. 16번. 오마이갓. 별표. 직관적으로 A, B, C가 딱 떨어질 만한 자연수나 유리수, 정수 안 보이죠. 나도 안 보여. 곱해서 마이너스 3이니까 1, 1, 3이고 셋 중에 하나만 마이너스 해야 되는데 얼마면 안 됩니다. 그렇다는 건 이건 식변형밖에 없다. 자, 이거 외우는 건 아닌데 요 결과식 있죠. 이런 결과를 얻으려면 어떻게 전개하고 어떻게 빼줘야 될지 생각을 해보자고. AB 더하기 BC 더하기 CA를 제곱하면 이 항들은 나오죠. 근데 그것뿐만 아니라 둘 곱하기 둘 곱하기 둘 곱하기 너가 되는 거지. 근데 둘을 곱하면 어떤 식이 나와? A제곱 BC, AB제곱 C, AB C제곱 얘가 나오죠. 마이너스 2배에 이렇게 식변형이 이루어져야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기서 아는 값 모르는 값 구분해 봅시다. 알고요, 너를 몰라요. 오케이?
그래서 결과식 변형해 놓고요. 조건식에서 추가로 얻어내야 될 게 뭔지를 생각을 해봅시다. 쟤는 근데 어디서 나옵니까? 어디서 나와요? 여기서 나오죠. 구하시면 됩니다. 구해지죠? 뭐 이 정도 변형은 할 수 있다. 지워도 되겠죠? 이 정도는. 그래서 현재 이 교재의 난이도 사항이라고 찍혀 있는 게 교과서 연습 문제 수준인 거야. 진짜 어려운 문제는 선생님 뺐어요. 17번. 아까 우리 요거 변형식 찾았었는데 기억납니까? 그렇지! 2분의 1에 어떻게 됩니까? 4제곱이죠? 예. 이렇게 보니까 뭘 알아야 돼? 알아야 될 거 뭐야? A-B, B-C-A를 알아야 돼. 근데 지금 뭐뭐 주어져 있어? 그러니까 뭐 하면 돼? 이 두 식을 가지고요. 이 두 식을 가지고 내가 아는 거 A-B, B-C를 알아. 얘를 모르는 거지. 쟤 가져올 수 있니? 가져올 수 있어. 어떻게? 자, 주어져 있는 상태 파악하기 위해서 변변을 쓰더라도 변변 쓰더라도 위아래 자리 맞춰서 써보라 그랬죠? 이렇게 써놓으니까 딱 해야 될 게 나와요. 뭐 나옵니까? A-C가 4네요. 변변 더하니까, 그쵸? 뭐 어차피 제곱할 거니까. 어차피 제곱할 거라서 상관없습니다. 오케이. 안경 쓰니까 눈에 자꾸 분필가루가, 렌즈에 분필가루가 묻어. 에, 18번 봅니다. 예전에는 요 정도 난이도가 중학교 3학년 때도 나왔어요. 사실은. 이거 계산 끝났어. 근데 선생님처럼 되는지 한번 봐봐. 흐름만 봐봐. 이게 뭔가 주어진 풀이 방법은 아니고 그냥 봤을 때 딱 보면 나와. 근데 선생님이 이 값이겠구나 라고 한 방법은 문자의 값을 추정하지 않았습니다. 식을 변형한 거야. 그렇지. 근데 이제 내가 기준 잡은 건 뭐냐면 이 식의 값을 물어봤잖아. 얘가 베이스로 가져갈 수 있는 식이 얘란 말이죠. 그치? 봐봐. 그럼 얘는 1-z, 1-x, 1-y야. 그치? 전개되죠? 어떻게 됩니까? 너는 1에 그 다음이 둘 곱합. 오, 그렇지. 플러스. 둘 곱합이니까 그냥 순서대로 씁시다. 그 다음에 마이너스 셋 합. 아, 선생님 순서는 좀 반대로 썼네.
이해해라. 근데 문제에서 이렇게 해서 값 3개를 줘버렸어. 정리되죠? 그래서 값이 보였다는 거야. 4. 끝. 자, 19번은 해보세요. 19번도 됩니다. 써볼까? 19번 변형식 어떻게 써? 이렇게 쓰겠지? 근데 주어져 있는 조건 봐봐. 날 제일 힘들게 하는 게 뭐야? 이 값이지? 그치? 이 값은 어때? 너 둘 가지고 해결 볼 수 있죠? 맞아요. 끝. 그리고 이건 이거밖에 없어. 됐어. 20번은 이건 중3 내용이야. 자, 해서 오늘 과제 적어 드릴게요. 18페이지랑 25페이지 선생님이 추가해 준 거 있죠? 공식 중에 중3 거 빼고 2번 하고 1.1.3부터 1.1.4까지 확인학습 하고 오늘 인트로로 항등식 나머지 정리 들어갈 거야. 인트로. 아 근데 내가 진짜 항등식을 미친듯이 여러 번 많이 말을 해가지고 뭐 설명할 건 없어요. 항등식이 뭐야? 문자의 값이 없이 항상 항상 성립하는 등식. 왜 써? 어디다 써? 식변형하는 데 써먹은 거. 그래서 항등식 단원에서 물어보는 건 x값이 아닙니다. 문자의 값이 아니에요. 계수 상수를 구하라는 거죠. 그래서 계수 상수를 구하는 방법이 크게 2개. 계수비교법이랑 수치대입법. 뭐 미정계수법이란 봐봐. 야, 이 얼마나 지랄 맞은 현학적인 표현이야. 미정계수법. 아, 그니까 계수비교법은 뭐야? 싹 전개해서 좌우변 대입해, 좌우변 비교하라는 뜻이야. 미정계수법은 뭐야? 수치대입법은 뭐야? 항상 성립하는 식이니까 원하는 값을 찾기 위해서 적당한 x값. 여기 중요한 거야. 적당한 수. 상수나 계수를 구하기 편한 x의 값을 대입해보라는 거야. 개념 끝. 본격적인 항등식과 관련된 단어는 사실 다음 주부터 진행이 됩니다. 그러니까 나도 이제 뭐 개정교육과정에서 단원이 이렇게 구성된 거에 대한 불만이 많거든. 그러니까 곱셈 공식을 먼저 끝내고 항등식을 한 다음에 인수분해를 해. 이게 웬 지랄이야. 실제로는 항등식이라는 큰 단원 안에 곱셈 공식과 물론 식의 기본 이제 기본 연산 법칙인 교환결합 분배 법칙 들어가고 곱셈 공식 들어가고 인수분해 들어가고 선생님이 이번에 하나 더 들어간 항등식 있다 그랬죠? 그게 나머지 정리와 인수 정리라는 거거든. 이것까지를 하나로 아울러서 큰 단원 이름 항등식. 이게 맞는 순서인데
뭐 교과서가 그렇게 만들어지니까 그냥 그렇게 따라는 갑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인트로라고는 하는데 다음 시간에는 요 항등식 미정계수랑 뭐 할 거냐면 선생님 방금 말한 나머지 정리. 근데 선생님이 은근히 나머지 정리를 지난 시간에 기본적인 걸 해놨어요. 어렵지 않을 거야. 근데 한 번에 두 개씩 나가면 너무 오래 걸리는데. 이번에도 두 개야. 다음 주에 두 개 나갈 거고. 한 번에 두 개씩 나가면 인수분해 한 번에 끝날 수 있을까? 그 다음에 수란 말이지. 수 계산이 여기까지야. 그 다음에 2차 방정식. 그럼 대체 뭐길래 이렇게 두껍지? 이런 생각이 들죠. 근데 미리 얘기하는데 한 번에 이렇게 쏟아놓은 두 개씩밖에 못 나가면 조금 더 걸리니까 뒤에 속도 낼 수 있을 땐 좀 속도 좀 내겠습니다. 근데 필수 예제를 이렇게 많이 풀어줄 필요가 있나 싶기도 해. 선생님도 봐서 조절할게요.